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찍는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일주일 중에 5일 일을 하고 이틀 동안 주말에 쉬는데 오늘이 그 소중한 이틀 중 하루입니다. 그래서 마침 저는 이번 주말에는 약속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제가 좋아하는 요리도 해보고 집에서 영화도 보면서 푹 쉬는 그런 주말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말에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의 좀 독특한 문화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궁합과 사주, 전보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주 같은 걸 믿으시나요? 물론 저는 그런 걸 엄청 믿는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제 주변에는 이걸 굉장히 신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한국에서는 누군가와 소개팅을 할 때 상대방의 생년월일을 묻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국의 사주, 궁합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사주라는 걸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사주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주라는 건 사주팔자, 이 네 글자의 줄임말입니다. 태어난 년, 월, 일, 시,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운명, 성격, 건강운, 재물운, 결혼운까지 점쳐보는 전통적인 점술 방식이에요.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주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점치고 결정해 왔습니다. 이전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사 가는 날짜를 점쳐서 받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결혼식 날짜를 정할 때 이 날짜를 받아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보다는 부모님 세대들께서 특히 결혼식 날짜를 정할 때 꼭 어딘가에 가서 좋은 날짜를 받아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의 이름을 정할 때도 사주를 보기도 하고 나의 취직이나 내 자녀의 진학 같은 경우에도 사주를 통해서 미리 점쳐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엄청 믿는 편은 아니지만 내가 태어난 시각을 고려해서 나의 결혼 운이라든지 재물 운, 건강 운 같은 걸 점쳐볼 수 있다는 게 조금 흥미롭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사주라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딱 한 번 사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의 사주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 팟캐스트의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사주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 궁합이라는 걸 왜 보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합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군가와 연애를 할 때 연애 궁합을 볼 수도 있고 누군가와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 궁합을 볼 수도 있습니다. 궁합이란 두 사람의 사주를 비교해서 서로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같은 걸 점쳐보는 걸 말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잘 맞을지 아닐지를 점쳐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 함께 사주를 보러 가기도 하고 또는 결혼을 하기 전에 함께 사주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소개팅을 하기 전에도 이런 것들을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의 생일이 언제인지, 태어난 연도는 언제인지, 심지어 태어난 시각이 언제인지까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한테도 누군가가 생년월일 그리고 태어난 시각까지 묻는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과 궁합을 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제 주변에도 사주나 궁합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개팅을 하기 전에 먼저 그런 개인 정보를 얻어서 궁합을 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사주나 궁합을 보기 위해서 꼭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만 했는데 요즘에는 사주 어플, 궁합 어플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생년월일, 시각까지 알고 있다면 상대방과 나의 궁합까지 쉽게 볼 수 있어서 더욱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보기 문화라는 게 한국에서는 얼마나 일반적인, 대중적인 문화인지 이야기해 볼게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 10명 중에 6명은 한 번쯤 점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6명 중에 한 명이 되겠네요. 특히 성인들 중에 절반 이상은 한 번쯤 점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점은 특히 언제 보냐면 내가 큰 시험을 보기 전에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학생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점을 볼 수도 있겠죠. 시험 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애를 할 때에도 많이 점을 보는데요. 연애가 잘 되지 않을 때 혼자 지낸 기간이 오래되어서 도대체 나는 언제 연애가 가능한지 궁금한 사람들이 점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직을 할 때, 또 누군가를 만나 결혼을 하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점을 봅니다. 점을 보기 위해서 철학관을 찾아가거나 잘하는 점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사주 카페, 또는 사주 어플을 통해서 미리 점을 쳐보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에서도 점은 많이 보기는 하는데요. 재미로 한번 봐보자 하는 분위기도 많긴 하지만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네가 그 결과를 듣고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다면 점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나 간절하게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이 이직이 잘 될지 안 될지 이런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 될 거다. 올해에는 이직운이 있다. 이런 말을 해준다면 그 말로도 큰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 친구는 재미로도 사주를 많이 보러 다닌다고 하는데요. 그 해의 시작할 때 연초에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점을 보면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미리 예상해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종종 만나는 친구 중에서도 점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만날 때마다 그 점 봤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점을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점 보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주팔자, 사주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나의 운명을 분석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사주를 볼 때는 생년월일 이외에도 태어난 시각을 정확하게 알아야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태어난 시각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제 인생 처음으로 점을 보러 갔을 때, 이 사주를 보러 갔을 때 제가 태어난 시각을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궁합입니다. 두 사람의 사주를 비교해서 연애의 적합도, 결혼의 적합도를 판단할 때 이 궁합을 많이 보러 갑니다. 세 번째는 타로인데요. 수많은 카드들을 짜르륵 배열을 해놓고 그 중에서 뽑은 카드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을 타로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도 수많은 타로 카페가 있고 이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직접 책을 사서 공부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게 운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크긴 한데요. 타로를 좋아하고 잘 믿는 분들은 이것도 재밌게
보러 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관상입니다.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운은 어떨지, 연애 운, 재물 운 같은 것은 어떨지 점쳐보는 걸 관상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손금입니다. 손금이라고 하는 건 이 손바닥에 있는 선을 말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어떤 선은 건강선, 뭐 재물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손금을 통해서 네, 운명을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손금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사실 저는 손바닥에 좀 주름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손금을 보는 게 조금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 손금은 제가 학생일 때 친구들이 많이 서로를 봐줬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주면 그 친구가 너의 생명선은 길이가 어떻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또 친구들끼리 손금을 보면서 뭐 자녀는 몇 명을 낳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던 기억이 좀 떠오르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주, 궁합, 타로, 그리고 손금, 관상 이 다섯 가지들 중에 혹시 여러분은 어떤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직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시라면 이곳을 찾아가면 사주, 궁합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점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점집에 많이 찾아가는데요.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오래된 방식입니다. 한국의 여러 지하상가를 간다거나 조금 골목 같은 데에 가면 이 점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직접 살고 계시는 집에서 점을 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용하다고, 잘 맞추신다고 유명한 그런 곳에 찾아갔었는데, 제가 그분에게는 좀 더 높은 금액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길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점집에서는 한 10,000원, 20,000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커플들이 점집에 가서 궁합을 보기도 합니다. 커플 데이트 코스로도 괜찮겠죠. 한 번쯤 같이 해보기에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사주 카페입니다. 이곳은 카페이기 때문에 같이 음료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사주도 볼 수 있고 타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 카페도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온라인이나 어플을 통해서도 사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주 어플이 있는데요. 그곳에 나의 생년월일, 시각을 입력하면 오늘의 운세도 볼 수 있고 나의 전반적인 건강 운이라든지 재물 운, 사랑 운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유튜브에서도 사주를 봐주는 타로 같은 걸 봐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때 제 알고리즘에 그런 게 뜬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사주를 볼 수 있어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주라는 걸 보려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너무나 발달을 해버려서 그런지 이 어플을 통해서도 손쉽게 내 미래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사주나 점을 보는 게 어떤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오늘 내가 상대방과 소개팅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혹시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상대방이 저는 1994년 2월 14일에 태어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요? 혹시 태어난 시각도 알고 계세요? 하고 네, 저는 오후 1시에 태어났대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 사주 어플 있는데 혹시 저랑 궁합도 한번 보실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팅하는 상황에서
함께 궁합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연인끼리 데이트를 할 때 타로를 보러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요즘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그런데 나 오늘 왠지 타로 보러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래 재미있겠다. 홍대에 유명한 타로 가게가 있대. 우리 거기 같이 가볼래? 하면서 같이 데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확인해봤는데 너 그 사람이랑 궁합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걸려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저에게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꽤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이 점이라는 걸 100% 믿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누군가는 그냥 재미로 믿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유형들 중에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은가요? 사주를 100% 믿는 사람, 그냥 재미로 보는 사람, 그리고 아예 안 믿는 사람. 저는 3번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다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도 제 주변에 이 사주를 좋아하는 아주 100% 믿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대화를 할 때 그냥 그 친구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저는 믿지 않지만 그 친구한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사주나 궁합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면 그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요즘 너무 힘들었고 새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원래 믿지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주를 보러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올해 이직에 성공할 것 같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성공을 했다면 그 순간부터 그 궁합, 사주, 점이라고 하는 걸 믿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사주를 본 적이 없는데 이 팟캐스트를 듣고 나중에 한국에 와서 사주를 보고 싶어 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난 시각을 알아두는 것입니다. 이 사주라고 하는 게 생년월일과 더불어서 태어난 시각을 가지고도 점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난 시각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점을 보러 갈 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엄청난 운명, 미래를 기대하고 갔다가는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결과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상치 못하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분 좋게 사주를 보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나의 좋지 않은 미래를 알게 된다면 갑자기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의 사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년? 2년보다 더 시간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와 가깝게 지내는 친한 언니가 되게 사주를 잘 보는 집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줬어요. 그 당시 제가 지금의 남편이자 당시 남자친구를 만난 지 오래 되진 않았었는데요. 저는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고 싶은 상태였고, 제 친구는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언니가 굉장히 용한 점집이 있다고 해서 저랑 제 친구랑 함께
시간을 미리 정해서 그 점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그 점집에 들어가서 각자 점을 쳤어요. 제일 먼저 제 친구가 점을 보는 동안 저는 카페에서 기다렸고,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때는 제가 들어가서 사주를 보고 제 친구는 근처 카페에서 다시 기다리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엇을 보았냐면 제일 먼저 저희 사주, 앞으로 저희 운명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 저에게 올해에 이직운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직이라는 건 직장을 옮기는 거였잖아요. 마침 그 당시에 제가 준비를 해보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직운이 있다고 하니까 우선 기분은 좋았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걸 100% 믿지 않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니까 사람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제가 희망하던 그 자리가 TO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쉽게 지원은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좋은 운이 있다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사주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분이 저희 가족들의 운까지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러 가기 전에 제 것도 준비를 해가고 저희 가족들의 생년월일 시각까지 알아서 같이 물어봤었는데요. 다행히도 가족들의 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건 당시 남자친구, 현 남편이자 당시 남자친구와의 미래였는데요. 사실 그 분께서는 저희 남편과 저랑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되게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제 성격과 남편의 성격이 잘 맞지 않는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되게 고집이 확실하게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는 게 남편과 뭔가 부딪힘의 요소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제가 앞으로 한 4년, 5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남자친구한테도 미리 우리 사주 보러 가면서 우리 궁합도 봐보겠다 하면서 시각까지 알아서 가보겠다 하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물어서 갔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아서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너무 결혼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곳에 찾아갔던 건데 뭔가 잘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저는 결국 남편과 결혼을 했고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결론, 이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사주 궁합을 보러 갔을 때에도 내가 좋은 것들은 취하고 좋지 않은 것들은 버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이에요. 저에게 이직운이 있다고 해서 들었던 좋은 정보는 되게 그래 그래 하고 수용을 하고 잘 맞지 않는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냥 흘려보내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과학은 아니지만 마음을 보는 문화인 한국의 사주, 점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궁합, 사주, 점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MBTI 같은 거니까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마음의 의지가 되기도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위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믿거나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보다는 그게 하나의 문화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가 나중에 생년월일, 시각까지 물어보게 된다면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하지 않고 제가 태어난 생년월일, 시각을 물어본 적은 없었는데 만약 이제 그런 걸 물어보게 된다면 유경험자로서 상대방이 나와의 궁합을 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것에 동의한다면 알려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원치 않는다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거절을 해도 괜찮겠죠. 오늘 팟캐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른 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문화가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사실 무언가를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나라에도 사주와 비슷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도 사주나 점, 타로 같은 걸 보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경험들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남겨주시는 댓글들은 너무나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이번 팟캐스트가 여러분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도 한국의 소식을 전하는 좋은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